한국에서 온 저 짐승.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사납게 으르렁거리는 거야? 저건 개가 아니라 야생 늑대 아냐? 눈빛이 너무 무서워. 경주에서 온 개라고. 아니, 위험하잖아. 저런 맹수를 보스턴 코닝턴 같은 평화로운 마을에 들여놓다니. 당장 보호소에 데려가야 해. 동네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잠깐만요. 저 개가 지금 불타는 집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미쳤나 봐. 저 안에 사람이 있다고. 2번이나 불 속으로 들어가다니. 그리고 저기, 저 쓰러진 할머니를 끌어내고 있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한국의 진돗개가 왜 하버드 출신 수의사와 함께 미국 땅을 밟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한국 경주에서 온 개가 미국 전체를 감동시킨 영웅이 되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경주가 낳은 기적. 진돗개 바람과 하버드 수의사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버드 수의대를 졸업한 저는 진돗개라는 한국 토종견의 유전적 특성과 행동 패턴에 관한 연구를 위해 한국 경주를 방문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는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건 예상보다 훨씬 복잡한 검역 절차였죠. 영어로 된 안내문이 부족했고 담당자들은 제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죄송합니다만 이 서류는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담당자의 말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후 3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공항을 빠져나가지 못했으니까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참고 기다렸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서울에서 경주로 가는 KTX를 타면서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빽빽한 아파트 단지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푸른 산과 넓은 들판이 나타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서양의 도시와는 다른 모습이었죠. 경주에 도착한 저는 계림숲 인근의 진돗개 보호소를 방문했습니다. 연구 계획에 따라 여러 진돗개들의 혈통과 특성을 기록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 개들은 야생성이 강하고 사납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양의 많은 수의학 서적에서도 그렇게 소개하고 있었으니까요. 보호소에 들어서자 다양한 진돗개들이 저를 주시했습니다. 대부분은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구석에 있던 한 마리가 유독 시선을 끌었어요. 저 아이는 바람이라고 해요. 계림숲에서 발견됐죠. 신라 왕실 혈통을 이어받은 순종 진돗개예요. 보호소 관리자인 김 관장님의 말에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신라 왕실 혈통이라는 말은 과장된 표현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바람에게 다가가 눈을 마주쳤을 때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깊고 맑은 눈동자였어요. 경계심보다는 지혜로움이 느껴지는 눈빛이었죠. 제가 손을 내밀자 바람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와 저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특별한 아이네요. 제 말에 김 관장님은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돗개는 주인을 한번 선택하면 평생 충성합니다. 바람이 당신을 선택한 것 같군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연구 노트를 정리하면서 바람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야생성이 아닌 품격과 지혜가 느껴지는 눈빛이었습니다. 처음 품었던 선입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다음 날 다시 보호소를 방문한 저는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람을 미국으로 데려가고 싶어요. 김 관장님의 놀란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바람을 미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각종 서류 작업과 검역 절차, 그리고 항공 운송을 위한 준비까지.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어요. 이 서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승인이 필요하고 이건 미국 측 수입 허가가 필요합니다.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며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번의 방문으로 해결될 일이 한국에서는 여러 기관을 오가며 처리해야 했죠. 솔직히 짜증이 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바람의 얼굴을 떠올리면 모든 번거로움이 견딜만 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절차를 마치고 바람과 함께 비행기에 올랐을 때의 안도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긴 비행 동안 바람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가끔 불안한 눈빛을 보일 때면 제가 손을 내밀어 안심시켰죠.
곧 우리 집에 도착할 거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자. 보스턴 코닝턴 마을에 있는 제 집에 도착했을 때 바람은 모든 것이 낯설어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집안을 조심스럽게 탐색하고 창문 너머로 이웃들을 관찰하는 모습이 마치 경비원 같았어요. 처음 며칠 동안은 바람의 야생적인 면모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소파 위에 올라가 창밖을 주시하거나 밤중에 작은 소리에도 경계하는 모습이 말이죠. 바람아, 여긴 안전해. 경계할 필요 없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바람의 행동이 단순한 경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람은 주변 환경을 철저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의 일상적인 패턴, 우리 집 주변의 소리와 냄새, 심지어 우편 배달부의 방문 시간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이웃집 노부부에 대한 바람의 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노부부가 친절하게 인사할 때마다 바람은 그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는 예의를 보였어요. 마치 그들을 존중한다는 듯이 말이죠. 당신에게는 정말 특별해요.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노부부의 말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점차 바람은 우리 집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침마다 저와 함께 산책하고 제가 병원에서 일할 때는 집을 지키고 저녁에는 소파에서 함께 휴식을 취했죠. 하지만 바람의 진정한 본능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바람이 갑자기 창가로 달려가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음에 반응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바람의 태도가 심상치 않았어요. 털이 곤두서고 경계태세를 갖춘 모습이었죠. 창밖을 보니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 밤 이웃집에 도둑이 들었다가 무언가에 놀라 도망갔다고 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바람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진정한 수호자였어요. 경주 계림숲에서 온 진돗개, 신라 왕실의 혈통을 이어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김 관장님의 말이 갑자기 이해됐습니다. 바람아, 넌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바람의 깊은 눈동자는 마치 당연하죠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보스턴의 일상이 자리 잡아가던 어느 날, 우리 동네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인근 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작은 개가 야생동물에게 공격받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목격자들에 따르면 코요테나 여우로 추정되는 동물이 갑자기 나타나 작은 개를 덮쳤다고 합니다. 며칠 후, 저와 바람이 동네를 산책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웃 중 한 명인 로버트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바람을 경계하는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혹시 당신 개가 그날 공원에 있었나요? 그의 질문에 당혹스러워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바람은 그날 집에서 저와 함께 있었고 공원에 간 적도 없었습니다. 아니요, 바람은 항상 제 곁에 있었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하시죠? 로버트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누군가 야생동물 같은 큰 개를 봤다고 하더군요. 한국에서 온 개라고 들었는데.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바람이 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이후였어요. 산책 중에 만나던 이웃들이 갑자기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바람을 보고 부모에게 달려가 숨었습니다. 한국개는 위험하다더라. 야생성이 강해서 통제가 안 된다고 하던데. 귓가에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바람은 그 어떤 개보다 온순하고 지혜로웠는데 단지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동료들이 저에게 바람에 대해 조심스럽게 묻기 시작했고 몇몇은 노골적으로 걱정을 표현했습니다. 진돗개가 사납다고 들었어. 특히 주인 외에는 공격적이라던데.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의 선입견은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결국 우리는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공원을 가는 일도 줄었고 이웃들과의 교류도 뜸해졌죠. 집에 돌아와 바람의 눈을 바라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바람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단지 다르다는 이유로 오해를 받고 있었으니까요. 미안해, 바람아. 사람들이 널 제대로 알아주지 않아서.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릴 때 키우던 루나라는 개를 잃었던 순간이요. 교통사고로 루나를 잃었을 때의 그 상실감과 공허함이 다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람마저 잃게 될까봐 두려워졌어요. 침대에 누워 울고 있을 때 바람이 조용히 다가와 제 곁에 누웠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어요. 바람은 말없이 저의 손을 핥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바람은 단순히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저를 보호하는 존재라는 것을요. 이웃들의 오해와 고립된 상황 속에서도 바람은 오직 저만을 바라보며 충성을 다했습니다. 야생성이 아닌 깊은 책임감과 헌신이 바람의 본질이었어요.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바람아. 우린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낼 거야. 바람의 눈에는 마치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듯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늦은 밤,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저는 바람의 날카로운 짖음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어요. 바람은 침실 문 앞에서 등을 고추 세우고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아, 무슨 일이야? 처음에는 단순히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바람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털이 곤두서고 눈빛이 날카로워진 채 침실 문을 향해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었죠.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와 바람의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였어요. 1층에서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누군가 집에 침입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바람아, 조용히. 떨리는 손으로 바람의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핸드폰을 집어들어 911에 조용히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침대 밑으로 숨었죠.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2층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숨조차 쉬지 않고 문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문고리가 조용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고 그 순간 바람이 움직였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바람은 번개처럼 뛰어나가 침입자의 다리를 물었어요. 놀란 비명소리와 함께 침입자가 뒤로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이게 좀 어떻게 해봐요. 침입자의 공포에 찬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바람은 침입자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더 공격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침입자의 한쪽 다리를 물고 꼼짝하지 않게 만들었을 뿐이었죠. 마치 경찰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5분도 채 되지 않아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 상황을 파악했죠. 이 남자는 지역에서 수배 중이던 강도였네요. 경찰관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걔가 도움이 많이 됐군요. 이렇게 침착하게 범인을 제압한 걔는 처음 봅니다. 그날 밤의 사건은 이웃들에게 빠르게 퍼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전날까지만 해도 바람을 경계하던 이웃들이 하나둘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바람이 당신을 구한 거야. 정말 대단한 개네요. 우리도 위험할 수 있었어요. 이 동네에 바람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지역 신문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경주가 낳은 영웅, 코닝턴을 지키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쓰고 싶다며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으로 바람의 출신과 이야기가 긍정적인 맥락에서 언급되는 순간이었죠. 인터뷰 중에 경찰관 마이클이 특별히 바람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30년 경력 동안 이런 개는 처음 봤어요. 대부분의 개들은 공격적으로 반응하거나 겁에 질려 숨어버리는데 이 개는 정확히 필요한 만큼만 행동했어요. 마치 훈련받은 경찰견처럼요. 이게 한국 진돗개의 특성인가요? 그의 질문에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진돗개는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탁월해요. 야생성이 아니라 책임감과 보호 본능이 강한 견종이죠. 그날 이후로 동네에서 바람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위험한 외국개였지만 이제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바람을 보면 달려와 인사를 했고 어른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바람을 바라봤죠. 저녁 산책을 할 때면 이웃들이 다가와 바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경주에서 온 영웅이네요. 한국 개들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바람을 바라보며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바람은 그저 자신의 본능에 충실했을 뿐인데 사람들의 선입견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경주의 작은 보호소에서 온 진돗개가 미국 보스턴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내가 자랑스러워, 바람아. 바람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강도 사건 이후 바람은 동네의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산책을 할 때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왔어요. 아이들은 바람에게 달려와 한국에서 온 영웅이라며 좋아했죠. 하지만 바람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과도한 관심에도 동요하지 않고 항상 저를 우선시했어요. 일상이 다시 평화롭게 흘러가던 어느 날 밤,
잠에서 깬 저는 바람이 침대 옆에서 저를 깨우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행동이었어요. 바람아, 무슨 일이야? 바람은 침실 문 쪽으로 달려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따라오라는 신호였어요. 의아한 마음으로 침대에서 내려와 바람을 따라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연기 냄새였습니다. 이런, 불이야. 급히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니 창문 너머로 붉은 빛이 비쳐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웃집 노부부의 집에서 불이 난 것이었습니다. 바로 911에 신고했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바람이 먼저 뛰쳐나가 노부부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바람아, 돌아와. 위험해. 하지만 바람은 제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불길이 치솟는 집 쪽으로 달려가 현관문 앞에서 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문이 살짝 열린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바람이 불타는 집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너무 놀라 다리가 떨렸지만 바람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집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도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때였습니다. 연기 속에서 바람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바람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노부부 중 노인 한 분의 옷자락을 물고 있었어요. 바람은 힘겹게 노인을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오, 하느님! 토마스 할아버지! 소리치며 달려가 노인을 도왔습니다. 토마스 할아버지는 기침을 하며 정신을 차리셨어요. 마사가 아직 안에 있어요. 그 말에 바람이 다시 집 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소방관들이 도착했을 때 바람은 이미 마사 할머니의 팔을 물고 끌어내고 있었어요. 소방관들이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걔가 2명을 구했어요. 마사 할머니는 의식이 없었지만 다행히 호흡은 하고 계셨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재빨리 응급처치를 시작했고 토마스 할아버지는 바람에게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바람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바람이 없었으면 우리는 모두 죽었을 거야. 고마워, 바람아. 바람의 몸은 그을음으로 더럽혀져 있었고 발바닥은 화상으로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여전히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고통을 느끼고 있을 텐데도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전사처럼 보였습니다. 구급차에 노부부를 태우고 저는 바람을 안고 동물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바람의 화상은 심각하지 않았어요. 발바닥에 가벼운 화상을 입었고 연기를 많이 마셔 기침을 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역 뉴스팀이 병원을 찾아왔어요. 경주의 전설, 2생명을 구하다라는 헤드라인으로 바람의 이야기를 보도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람은 어떻게 화재를 감지했나요? 기자가 물었어요. 진돗개는 후각과 청각이 매우 발달했어요. 아마 우리가 느끼기 전에 연기 냄새를 맡았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바람이 직접 불 속으로 뛰어든 것이죠. 자신의 안전보다 다른 이의 생명을 우선시했어요. 기사가 보도된 후 바람은 지역사회의 진정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람을 경주의 전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들은 병원에 꽃과 간식을 보내왔고 아이들은 바람을 그린 그림을 선물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병원 앞에는 많은 이웃들이 모여 있었어요. 바람이 나타나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바람은 그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토마스 할아버지와 마사 할머니의 집 앞을 지났습니다. 집은 불에 타 많이 손상되었지만 2분은 다행히 친척 집에서 회복 중이라고 들었어요. 그날 밤 바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람을 품에 안고 속삭였어요. 넌 정말 영웅이야, 바람아. 경주의 자랑스러운 전설이야. 바람은 그저 저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전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화재 사건 이후 바람의 발바닥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몇 주가 걸렸습니다. 그동안 바람은 집에서 휴식을 취했고 저는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 노력했어요. 병원 일정을 조정해 일찍 퇴근하기도 했죠. 발바닥이 나아가는 동안에도 바람은 창가에 앉아 밖을 주시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잊지 않겠다는 듯이요. 바람아, 좀 쉬어도 돼. 넌 이미 충분히 대단한 일을 했어. 어느덧 봄이 깊어가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바람의 발바닥이 완전히 나았을 무렵, 우리는 다시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바람은 동네의 명소가 되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인사를 건네고 아이들은 바람을 보면 달려와 안겼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와 바람은 평소처럼 근처 초등학교 주변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하나둘 학교를 나서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바람이 갑자기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학교 정문 근처에 주차된 차량을 주시했습니다. 바람아, 무슨 일이야? 바람은 제 말을 듣지 않는 듯 했어요. 계속해서 차량을 주시하다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에서 목줄을 빼고 차량 쪽으로 달려갔어요. 바람아, 돌아와. 놀라서 바람을 쫓아갔지만 바람은 이미 차량 앞에 도착해 큰 소리로 짖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고 바람의 짖음에 당황한 듯 했어요. 남자는 서둘러 시동을 걸었고 차는 급하게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죄송해요. 우리 개가. 사과하려 했지만 차는 이미 멀어졌어요. 그 순간 학교 경비원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상황을 설명하려는데 경비원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 차의 번호판을 보셨나요? 아니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경비원은 급히 무전기를 꺼내 무언가를 보고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설명해 주었어요. 어제부터 학교 주변에서 수상한 차량이 목격되고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접근하려 했다는 신고가 있었죠. 경찰의 수배 중인 성범죄자와 차량 특징이 일치합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바람이 위험을 감지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위험에 처할 뻔했는데 바람이 그것을 막은 거예요. 경찰이 도착했고 저는 바람과 함께 목격한 내용을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경찰관은 바람을 유심히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특별한 개군요. 형사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람이 짖었던 그 차량의 운전자가 다른 지역에서 검거되었다는 거예요. 경찰의 말에 따르면 그는 실제로 아동 대상 성범죄 전과자였고 차 안에서는 아이들을 유인하기 위한 도구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교장 선생님의 초대로 바람과 함께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강당에는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특별한 영웅을 환영하고자 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람이라는 이 용감한 개는 우리 아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경찰서의 제안으로 바람을 우리 학교의 명예경찰견으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습니다. 경찰서의 존슨 서장이 나와 바람의 목에 특별 제작된 배지가 달린 목걸이를 걸어주었어요. 이 배지는 명예경찰견임을 상징합니다. 바람은 뛰어난 판단력과 용기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지켰습니다. 한국에서 온 바람이 우리 코닝턴의 영웅이 되었네요. 학생들은 일제히 한국에서 온 슈퍼히어로 라고 외쳤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바람을 그린 그림을 들고 있었고 몇몇 아이들은 바람에게 직접 만든 카드를 주기도 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경주의 작은 보호소에서 만난 진돗개가 이제는 보스턴 코닝턴의 자랑스러운 영웅이 된 거예요. 바람은 태어난 곳과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도 자신의 본능을 따라 생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람을 바라보니 그 깊은 눈동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바람은 모든 칭찬과 관심 속에서도 여전히 차분했고 마치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있다는 듯이 당당했습니다. 내가 자랑스러워, 바람아. 넌 경주의 정신을 이곳에 가져왔어. 바람은 그저 제 손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그 행동 속에서 진돗개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충성, 용기, 그리고 지혜가 바로 그것이었죠. 명예경찰견이 된 바람은 이제 지역사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학교 안전교육 시간에 초대되어 아이들에게 반려동물 안전과 책임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바람은 항상 차분하게 아이들 앞에 앉아 모든 관심을 받아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바람이 평소와 달리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식욕도 없고 산책도 거부했어요. 수의사로서 이상함을 느끼고 바로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심장병이에요. 선천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료 수의사의 말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바람은 아직 젊은데 이제 막 새 삶을 시작했는데 더 자세한 검사를 위해 대학병원으로 바람을 데려갔습니다. 심장 확장성 심근병증입니다. 약물 치료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고급 수술이 가능하긴 하지만 성공률이 높지 않고 비용도 상당합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발견이 늦었다면 바람은 이미 위험한 상태였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에 돌아와 바람을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바람은 아픈 와중에도 저의 눈물을 하자주며 위로하려 했습니다. 너를 살릴 방법을 꼭 찾을게, 바람아. 약속할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연구 논문들을 찾아봤어요. 심장병 치료법, 대체요법, 심지어 한의학까지 모든 가능성을 탐색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김 관장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계림숲에는 특별한 약초들이 자랍니다. 옛날부터 신라인들은 이 약초로 병을 치료했죠. 망설임 없이 한국의 김 관장님께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김 관장님은 놀라워하셨어요. 계림숲에 심장풀이라는 약초가 있어요. 예로부터 심장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당장 구해서 보내드릴게요. 일주일 후 김 관장님이 보내신 약초가 도착했습니다. 동료 수의사들은 회의적이었지만 저는 모든 가능성을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약초를 가지고 대학병원의 통합의학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흥미롭군요. 이 약초에는 심장 근육을 강화하는 성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약물 치료와 병행해볼 만합니다. 바람은 계속해서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경주에서 온 약초 추출물도 함께 복용했어요.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점차 바람의 기력이 돌아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2주가 지나자 바람은 다시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고 짧은 산책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의사는 여전히 심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술비는 천문학적이었고 제 보험으로는 커버되지 않았어요. 무슨 방법이든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토마스 할아버지와 마사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엘리자베스, 바람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 우리가 도울 방법이 없을까? 그 말을 시작으로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학교에서는 바람을 위한 모금 행사가 열렸고 지역 소방서에서는 자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명예경찰견을 위한 특별기금을 마련했죠. 한국에서 온 바람이 우리 모두를 지켜줬어. 이제 우리가 바람을 지켜줄 차례야. 아이들의 외침이 온 마을에 울려 퍼졌어요. 놀랍게도 단 일주일 만에 수술비 전액이 모금되었습니다. 이웃들, 학생들, 심지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까지 도움을 주었어요. 수술 당일, 병원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바람을 응원했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복잡하고 위험하다고 했지만 바람의 강인한 생명력과 경주 약초의 도움으로 심장 기능이 이전보다 나아진 상태여서 희망이 있다고 했어요. 8시간의 긴 수술 끝에 의사가 웃으며 나왔습니다. 성공적이었어요. 바람의 심장은 놀랍도록 강인했습니다. 약초가 실제로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 소식에 병원 앞에 모인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지역 뉴스에서는 경주가 보내준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바람의 회복 소식을 대서특필했어요. 회복 기간 동안 바람은 전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웃들이 번갈아가며 방문했고 아이들은 그림과 편지를 보내왔어요. 바람이 완전히 회복되어 처음으로 공원을 산책했을 때 마치 축제처럼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토마스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경주의 선물이 이 작은 마을을 살렸어. 바람이 우리 생명을 구했고 이제 우리가 바람의 생명을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해. 바람을 바라보니 그 깊은 눈동자에 생명의 빛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경주의 계림숲에서 온 약초와 코닝턴 사람들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바람아, 넌 정말 특별한 존재야. 너는 경주와 코닝턴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어. 바람은 그저 제 손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단순한 행동 속에 모든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바람의 기적적인 회복 이후 우리의 일상은 다시 평화롭게 돌아왔습니다. 바람은 예전처럼 활기를 되찾았고 매일 아침 동네를 순찰하듯 산책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반갑게 인사했고 특히 아이들은 바람을 볼 때마다 달려와 안겼습니다. 어느 날 국제수의학 저널에서 연락이 왔어요. 바람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면서 진돗개의 특성과 경주 약초의 효능에 대한 논문을 기고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영광스러운 기회였죠. 바람아, 내 이야기가 학술지에 실릴 거야. 어때, 자랑스럽지 않니? 논문 작업을 하면서 김 관장님과 자주 연락했어요.
경주의 진돗개 혈통에 대한 역사적 자료와 계림 약초에 대한 정보를 더 수집했습니다. 김 관장님은 신라시대부터 이어져 온 진돗개의 역사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함께한 수호자였습니다. 신라 왕실에서는 특별히 계림숲에서 자란 진돗개를 왕의 호위견으로 삼았다고 해요. 논문이 출판되고 몇 주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수의학 컨퍼런스에 초청받은 것이었어요. 진돗개의 영혼 충성과 지혜의 유전적 토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바람을 데리고 가기로 결정했어요. 긴 비행이었지만 바람은 이제 여행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제네바에 도착했을 때 컨퍼런스 관계자들이 놀라워했어요. 실제로 바람을 데려오셨군요. 모두가 이 유명한 진돗개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컨퍼런스 당일 강연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바람은 제 옆에 차분히 앉아 있었어요. 발표를 시작하며 바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경주의 보호소에서 만난 순간부터 강도 사건, 화재 구조, 아이들을 지킨 일, 그리고 심장병을 이겨낸 과정까지. 청중들은 진지하게 경청했고 몇몇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한 충성심을 넘어 상황을 판단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보여준 모든 행동은 유전적 특성이기도 하지만 수천 년간 한국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영혼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을 받는 시간, 한 일본 수의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동양 견종을 연구하고 있는데 진돗개와 일본의 시바견, 아키타견의 유전적 연관성이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동아시아 견종들은 분명 공통된 조상을 가지고 있지만 각 지역의 환경과 문화에 맞게 진화해 왔어요. 진돗개의 경우 한국의 수호자 역할을 하면서 판단력과 독립성이 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세계 각지에서 진돗개에 대한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여러 나라의 수의사들이 진돗개 연구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어요. 심지어 입양 문의도 많았죠. 김 관장님께 연락해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 관장님은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진돗개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군요. 바람이 우리 진돗개의 진정한 대사가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한국에 갔을 때의 불편함과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어요. 바람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보스턴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경주가 키운 영웅이 세계를 감동시키다라는 제목의 현수막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역 뉴스팀도 와 있었고 학교 아이들은 바람을 환영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바람과 함께 소파에 앉아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경주의 작은 보호소에서 만난 진돗개가 이제는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어요. 하지만 바람에게 있어 그런 명성은 중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람은 여전히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동네를 지키고 저녁이면 제 곁에 누워 편안함을 주었으니까요. 바람아, 넌 정말 기적이야. 경주가 낳은 기적. 바람은 그저 제 손을 핥으며 깊은 눈동자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경주의 역사와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그 특별한 연결감은 이제 더욱 깊어져 우리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바람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닙니다. 바람은 문화와 국경을 초월한 우정의 상징이자 충성과 지혜의 화신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바람은 경주의 정신을 세계에 전하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경주가 낳은 기적, 바람. 내가 있어 내 삶은 축복받았어. 바람은 조용히 꼬리를 흔들며 달빛 아래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경주에서 온 한 마리 진돗개, 바람. 미국 땅에서 오해를 넘어 영웅이 된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의 정신과 진정한 우정이 세계를 감동시킨 오늘의 사연.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한 기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